이번 시간에는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기 안에 동일한 화제를 가지고 관점이 다른 두 글을 살펴보았는데요. 가에서 이칠권리 법제와 시급해, 나, 이칠권리 법제와 신중해야 제목을 통해서도 관점이 서로 반대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문을 살펴보았고 학습 활동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이번 시간에 짧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간단한 문제 10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4단원의 소단원 1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단원 2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난번에 배웠던 거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면 그런 부분은 따로 책에 기록하시고 이건 충분히 알고 있고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다 메모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 하는 부분은 굳이 필기 안 하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냥 내용만 확인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미 배운 내용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단원 소개, 이미 단원을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어떤 단원이었는지 확인한다고 생각하시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과와 나는 이칠권리 법제화라는 동일한 화제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룬 글로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 글을 읽는 활동을 통해서 이칠권리 법제화에 관한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는데요. 하나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하나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동일한 화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 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판단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학습 시간입니다.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기. 그래서 첫 번째 글의 관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자면 글쓴이가 글에서 다루는 화제에 관해 갖는 기본적인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말합니다. 글의 관점, 그러면 화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래서 흔히 세 가지로 긍정적 관점, 부정적 관점, 그리고 중립적 관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기 그랬는데요. 글이란 동일한 화제를 다루어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쓸 수 있고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장에서 다루는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중립인지 또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글인지 주장을 통해서 독자를 설득할 목적으로 쓴 글인지에 따라서 글의 종류가 또 다양하게 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글의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으면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화제에 관한 지식이 풍부해지고 왜냐하면 긍정, 부정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사고의 폭도 넓힐 수 있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화제에 관한 자신의 관점을 세우는데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가, 이칠권리 법제와 시급해 이 글과 관련하여서 제목을 통해서도 이칠권리 법제화라는 화제에 대해서 글쓴이가 긍정적 입장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칠권리가 뭘까? 이칠권리를 법제화해야 된다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이런 쪽의 주장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 그럼 이칠권리가 뭐지? 이칠권리 개념이 뭐지? 라고 한다면 이칠권리란 개인이 타인에게 자신과 관련된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 인터넷상에 있는 개인정보를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글, 사진, 동영상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란 요청을 해서 이전 자료를 지워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칠권리 법제화 시급해 가 글에는 제목을 통해서도 이칠권리 법제화를 해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관점이라는 거 드러났다고 하였습니다.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으로 본론에서 세 가지를 들어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인터넷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라고 하였고, 두 번째, 이칠 권리의 법제화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했고,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만으로는, 현행법만으로는 이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 그렇게 세 가지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개관하자면 첫 번째 글의 종류는 주장하는 글이었고요. 중심 제재는 이칠 권리의 법제화. 그리고 주제는 이칠 권리의 법제화를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 이칠 권리의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법제화해야 한다는 긍정적 관점이라고 하였고, 특징으로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칠 권리의 법제화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는 이칠 권리 법제화 신중해야. 그래서 제목에서부터 이칠 권리 법제화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 관점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세 가지로 거론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그 법의 적용 범위가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내용을 개관해 보면 갈래는 가글과 똑같이 주장하는 글이었고요. 제재도 동일하게 이칠 권리의 법제화였습니다. 주제는 이칠 권리의 법제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약간 부정적 관점이었고요. 특징을 살펴보자면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건 가글과 동일한 공통점이었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일을 들어서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와 나 두 글의 짜임을 함께 살펴보면 이칠 권리 법제화 시급해, 가글과 이칠 권리 법제화 신중해야 두 글 모두 서론, 본론, 결론 3단 구성인데요. 가에서 서론은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칠 권리 법제화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했고요. 나글에서는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본론에서 가에서는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제시했었고요. 나글에서는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세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 가 같은 경우는 마지막 부분에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하는데 하루빨리 법제화해야 한다. 그 이야기였고, 나에서는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가와 나글에 나타난 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화제를 가지고 한쪽에서는 이칠 권리 법제화를 빨리 해야 해 라고 하고, 나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가에서 이칠 권리 법제화 시급해, 나는 이칠 권리 법제화 신중해야. 그래서 가는 글의 화제에 대해서 긍정적 관점이라면 나는 부정적 관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 한번 다시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확인 문제 살펴보는데 여러분이 먼저
소리내서 답을 말씀하셔도 좋고 혼자 있어도 소리내서 말하기 나쁘면 이렇게 살짝 정답을 적었다가 선생님이 제시해 주면 채점을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글쓴이가 그래서 다루는 화제에 관해 갖는 기본적인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사음절로. 글쓴이가 그래서 다루는 화제에 관해 갖는 태도, 방향, 처지. 이음절 생각나시죠? 그럼 두 글자를 더 붙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글자로 말한다면 확인합니다. 글의 관점. 그래서 다루는 화제에 관해 갖는 태도나 방향을 관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음절로 말한다면 글의 관점. 그럼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글의 관점에는 무슨 관점? 부정적 관점, 중립적 관점 등이 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3음절로 쓰시오. 이거 기억 안 나면 제대로 안 들은 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정답, 긍정적 관점. 그래서 글에 대한 관점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긍정, 부정, 중립 볼 수 있다. 3번입니다.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의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으면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고 또 자신의 무엇을 또는 무엇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이음절로 쓰시오. 아시겠죠? 기억 안 나시면 안 됩니다. 책 다시 읽어보세요. 정답, 네, 관점입니다. 동일한 화제를 가지고 여러 관점에서 다룬 글을 읽다 보면 자신의 관점을 세울 수 있다. 나는 긍정인지 부정인지 중립인지. 10문제입니다. 이칠권리 법제화 시급회와 관련된 문제로 4번 이 글은 인터넷에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 놓여 있으므로 이칠권리를 하루빨리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괄호 안에 들어갈 3음절의 발.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법제화. 이칠권리를 하루빨리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칠권리 법제화 시급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글의 글쓴이는 이칠권리 법제화로 개인정보 무엇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오음절이다. 이건 조금 책의 내용을 많이 숙지하신 분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합니다. 여러분 확인하기 전에 이렇게 빨리 말씀해 보셔야 합니다.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 다음 이칠권리 법제화 시급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6번 이 글의 글쓴이는 이칠권리의 법제화를 중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틀리면 틀린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X입니다. 그럼 뭘 고쳐야 하는지 고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중립적인을 긍정적인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확인 문제. 이제 이칠권리 법제화 신중해야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7번 이 글의 글쓴이는 이칠권리를 법제화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칠권리 법제화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틀린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정답. 맞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O입니다. 확인 문제 이칠권리 법제화 신중해야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칠권리를 법제화하면 민주주의에서 필수 불가결의 기본권인 무엇이 또는 무엇가 침해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오음절. 먼저 하시라고 지금 제가 잠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겠죠? 기억 안 나는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
그러면 나 잊을 권리 법제와 신중해야와 관련된 9번째 문제. 이 글은 서론 또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운데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이음절로 쓰세요.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네, 본론입니다. 확인 문제 10번째입니다. 잊을 권리 법제와 신중해야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 잊을 권리를 법제화할 경우 그 법의 적용 범위가 논란이 될 일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뭘까요? 이건 아시겠죠? X입니다. 논란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본문 내용 어떤 거 우리가 배웠는지 살펴보고 간단한 문제, 10문제 확인해 보았는데 잘 모르는 부분 있으면 다시 한번 그 교과서 본문 읽어보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학습 활동에 자신의 생각 기록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마저 기록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4단원의 소단원 2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